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다들 바로 주가부터 보시죠. 오늘 올랐냐, 밀렸냐,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팔았냐,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이니까요. 근데요, 삼성전자를 하루 가격으로만 보면 오히려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코스피에 있는 큰 종목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수출이 얼마나 버티는지, 환율이 외국인 자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는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사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안에서 한꺼번에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산업의 교차로 같은 종목입니다. 반도체도 여기서 만나고, 수출도 여기서 만나고, 환율도 여기서 만나고, 외국인 자금도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오늘 몇 퍼센트 올랐네? 오늘 또 밀렸네? 이렇게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하루 주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죠.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 등락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하루 움직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단순히 한 회사가 흔들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한국 반도체 괜찮은 거 맞아? 수출 흐름은 버틸 수 있나?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볼까? 환율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힘을 받으면 그것도 단순히 한 종목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반도체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고, 외국인이 한국 대형주를 다시 보는 흐름일 수 있고, 수출 산업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한 종목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앞쪽판으로 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부터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한국 산업의 앞쪽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사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크고 한국 증시에서 중요하고 반도체 대표주라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에 몰아넣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일수록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 하나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야 움직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 반도체 업황도 봐야 하고, 환율도 봐야 하고, 수출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이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만 물으면 부족합니다. 이 회사에 돈이 다시 붙고 있느냐, 그 돈이 왜 들어오느냐, 반도체 때문이냐, 환율 때문이냐, 코스피 전체 때문이냐, 외국인 자금 흐름 때문이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조금 피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하나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봐야 할 게 많냐?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종목 하나인데 그 안에 한국 산업 전체의 온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보면 답답하고, 큰 흐름만 보면 계좌가 아프고, 수급만 보면 또 헷갈립니다. 이럴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것과 내가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삼성전자를 한국 산업의 앞축판이라고 보는 이유는 먼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수출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를 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도 반도체를 빼면 힘이 빠집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볼 때도 반도체 대형주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고요.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더 강한 평가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신뢰를 얻었고, 시장이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비교 때문에 답답한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또 너무 좁아져요. 삼성전자는 D램이 있고, 서버 메모리가 있고, 낸드와 SSD가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는 HBM에서 이겼냐 졌냐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 그룹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를 다시 가져가느냐를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전력 효율도 필요하고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전체 흐름에서 실제 고객사와 매출을 만들어내면 시장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는 한국 반도체의 기대와 불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크게 보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수출도 같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단순히 회사 하나가 돈을 더 번다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 산업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면 한국 수출 지표가 좋아질 수 있고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는 이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환율까지 연결됩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자금도 예민해집니다. 원화가 너무 불안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이 버티고 무역 흐름이 안정되고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생기면 한국 시장을 다시 볼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삼성전자 안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그냥 오늘 외국인이 샀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샀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업황을 보고 산 건지, 환율 부담이 줄어든 걸 보고 산 건지, 코스피 대형주를 다시 담는 흐름인지, AI 매물이 수요를 본 건지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가 다르면 지속성도 달라집니다. 하루짜리 매수인지 다시 한국 대형주를 담기 시작한 건지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바로 그걸 확인하는 창구입니다. 여기서 주주분들 마음도 한번 짚고 갈게요. 솔직히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가끔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봐야 할 게 많아? 반도체도 봐야 하고 환율도 봐야 하고 외국인도 봐야 하고 수출도 봐야 하고 미국장도 봐야 하고 SK 하이닉스도 봐야 하고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이면서 반점입니다. 연결된 게 많다는 건 큰 흐름을 탈 때는 정말 강한 장점이 됩니다. 반도체가 살아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되고 코스피가 재평가받으면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주가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좋은데 환율이 부담스럽다. 실적 기대는 있는데 외국인이 판다. 뉴스는 좋은데 수급이 안 붙는다. 서버 수요는 좋은데 HBM 검증이 늦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실제로 붙는지, 그 돈이 며칠짜리인지, 섹터 전체로 번지는지, 코스피 대형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안 보면 좋은 뉴스에 기대했다가 주가가 안 움직일 때 더 답답해집니다.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 자체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담고 있고 수출도 담고 있고 환율과 외국인 자금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뭘 봐야 하냐?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 하이닉스로 갈 수도 있고요. HBM 장비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 수도 있고 전력 인프라나 자동차, 금융 쪽으로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섹터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삼성전자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만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몰빵하라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연결된 게 많은 종목을 볼 때 기준 없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그게 반도체 대형주만의 흐름인지, 장비 소부장으로 번질 흐름인지, 후공정 패키징까지 이어질 흐름인지, 전력 인프라로 확장될 흐름인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외국인 자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보는 방식은 개인 투자자와 조금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내가 산 가격이 먼저 보입니다. 손익률이 먼저 보이고 오늘 주가가 먼저 보여요.
근데 외국인 큰 자금은 삼성전자를 한국 시장의 입구처럼 봅니다. 한국 반도체를 살 거냐, 한국 수출 회복을 믿을 거냐, 한국 원화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코스피 대형주를 다시 담을 거냐, 이 질문을 삼성전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외국인 돈이 들어오는 건 단순히 한 종목 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다시 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면 시장도 불안해합니다. 한국 대형주를 아직 못 믿는 건가? 반도체 사이클에 확신이 없는 건가? 환율이 부담인가?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짧습니다. 큰 흐름에서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사는 건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사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외국인 자금의 결을 보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결을 읽기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자금이 오가고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환율은 생각보다 가까운 관계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수출도 많고 해외 매출도 많고 달러 흐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실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외국인 자금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주 좋다, 이렇게만 보면 부족합니다.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환차손 걱정도 생기고요. 시장 전체 위험인식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너무 급하게 내려도 수출 기업의 이익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환율은 그냥 옆에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과 실적 해석을 같이 흔드는 변수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답답할 때 반도체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지? 그럴 때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을 같이 보면 답이 조금 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뉴스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환율, 수출, 외국인 돈이 같이 섞여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도 쉽게 편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주면 코스피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면 코스피가 무조건 건강하다?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혼자 오르고 다른 섹터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대장주가 중심을 잡고 그 다음 돈이 다른 섹터로 번져야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주로 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가고 전력 인프라로 가고 자동차와 금융,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해야 시장 전체가 탄탄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통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그 돈이 한국 증시 전체로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코스피의 진짜 힘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주가인지 사업인지 수급인지 산업 흐름인지 스스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걸 섞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나는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주가가 밀리니까 갑자기 삼성전자는 한국 산업의 중심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준이 바뀐 겁니다. 반대로 나는 장기 산업 흐름을 보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루 등락에 너무 크게 흔들리면 그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나? 반도체 회복을 보는 건지, 코스피 재평가를 보는 건지, 외국인 수급 회복을 보는 건지, 배당과 장기 보유를 보는 건지, 서버 메모리와 AI 인프라를 보는 건지, 이걸 정해두면 확인할 것도 달라집니다. 단기라면 수급과 가격 자리를 더 봐야 하고 중장기라면 실적과 현금 흐름, 산업 방향을 더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산업의 압축판이라는 말은 크게 보자는 뜻이지 기준 없이 버티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꼭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산업의 압축판이라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큰 회사고 한국 증시에서 의미가 큰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기대감만 보고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돈이 실제로 붙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수출 흐름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해석이 유지되는지 이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짜리 테마주가 아닙니다. 정말 큰 흐름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조각이 맞아야 합니다. 반도체가 좋아야 하고, 수출이 버텨야 하고, 환율 부담이 과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하고, 코스피 전체 분위기도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흥봉보다 확인입니다. 이 말이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로 계좌를 지키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은 삼성전자만 보자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니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한국 산업 흐름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로 가는지, 장비주로 가는지, 후공정으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로 가는지, 아니면 금융이나 자동차로 순환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청 기준 4개도 정리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말은 짧지만 이게 없으면 좋은 종목에서도 실수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들고요.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인지, 아니면 과열이라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반도체 뉴스 하나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환율 부담을 확인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삼성전자를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반도체, 환율, 수출, 외국인 수급, 코스피, 디램 가격, HBM4E,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까지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전력인프라까지 보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종목이지만 한 종목처럼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한국 반도체가 들어있고, 수출 흐름이 들어있고, 환율 부담이 들어있고,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한국 산업의 현재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많은 것이 연결된 종목일수록 더 기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지, 수출과 환율 흐름이 부담을 줄이는지, 그 돈이 코스피 전체로 번지는지 이걸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삼성전자 안에서 반도체, 환율, 수출,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흐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